코리아 100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바로 코리아 100일입니다.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거나 한국 문화가 궁금한 분들을 위한 완전 기초 가이드예요. 최근에 K-팝이나 K-드라마, 그리고 한국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을 방문하려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한국 여행을 준비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8개의 핵심 주제로 나눠서 한국에서 여행할 때 꼭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통, 음식, 문화까지 이 영상 하나면 한국 여행 준비는 정말 완벽하게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여행 팁부터 현지인만 아는 꿀팁까지 모두 담았으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미리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한국 여행 계획이나 궁금한 점들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2. 공항과 도착 팁. 첫 번째 주제는 한국 도착 순간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해외여행자들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실 텐데요. 여기서 한국인으로서 자랑 하나 해도 될까요? 인천국제공항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중 하나예요.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시설도 정말 크고 현대적이에요. 무엇보다 외국인 여행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언어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영어 안내판이 곳곳에 잘 되어 있고 공항 직원들도 영어로 소통이 가능해요. 출입국 심사도 대부분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다만 성수기나 연휴 기간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계획하세요. 그리고 한국은 전자여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대부분의 나라 여권 소지자들은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제 서울로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편리한 방법은 공항철도 줄여서 AREX라고 부르는 건데요. 직통과 일반 두 가지가 있어요. 직통은 서울역까지 43분, 일반은 중간에 몇 개 역을 거쳐서 약 1시간 정도 걸려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정말 깨끗하고 편해요. 공항버스도 좋은 선택이에요. 서울 주요 지역으로 바로 가는 버스들이 많아서 호텔 위치에 따라서는 지하철보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짐이 많다면 버스가 더 편하죠. 택시는 가장 편하긴 하지만 서울까지 외국에 비해 저렴하게 나와요. 인원이 많다면 나눠서 타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겠죠. 3. 돈과 결제 방법.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돈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결제 시스템은 정말 발달되어 있어요. 사실 요즘 한국에서는 현금보다 카드나 모바일 결제가 훨씬 일반적이에요. 신용카드는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해요. 작은 편의점, 카페, 심지어 길거리 음식점까지도 대부분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어디서든 잘 통해요. 하지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가끔 안 되는 곳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는 게 모바일 결제예요. 삼성페이, LG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것들인데 외국인 여행자는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카드에 의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현금 없이는 안 돼요. 전통시장이나 작은 포장마차, 그리고 일부 오래된 식당에서는 여전히 현금만 받는 곳들이 있어요. 특히 명동이나 인사동 같은 관광지의 전통시장에서 쇼핑하실 때는 현금이 필요해요. 한국 돈으로 바꾸는 건 공항, 은행 또는 명동 같은 곳의 환전소에서 할 수 있어요. 환전소가 보통 은행보다 환율이 조금 더 좋아요. 그리고 ATM에서 해외카드로 현금 인출도 가능한데 수수료를 확인해 보시고 사용하세요. 아, 그리고 한국에는 팁 문화가 없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 식당, 택시, 호텔 어디서도 팁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팁을 주려고 하면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으니 표시된 가격만 내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4. 교통수단 완전 정복. 네 번째 주제는 한국에서의 교통수단이에요. 이 부분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정말 우수해요. 먼저 지하철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 지하철은 정말 광범위하고 체계적이에요. 총 9개 호선이 있고 서울 웬만한 곳은 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깨끗해요.
화장실도 깨끗하고 역사 안에 편의시설들도 잘 갖춰져 있어요. 외국인 여행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점은 모든 안내가 한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역명, 노선도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 나오는 방송까지 모두 영어로도 나와요. 그리고 각 역마다 번호가 있어서 한국어를 못 읽어도 번호로 찾아갈 수 있어요. 교통카드는 정말 필수예요. T-머니 카드나 WOWPASS 카드를 추천하는데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어요. 이 카드 하나면 지하철, 버스는 물론이고 일부 택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환승할 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경제적이에요. 버스도 정말 좋은 교통수단이에요. 서울버스는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나뉘어 있는데 각각 다른 역할을 해요. 파란색은 간선버스, 초록색은 지선버스, 빨간색은 광역버스, 노란색은 순환버스예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지하철과 연계해서 이용하면 정말 편리해요. 택시도 안전하고 깨끗해요. 일반 택시는 오렌지색이나 은색, 모범 택시는 검은색이에요. 모범 택시가 조금 더 비싸지만 서비스가 더 좋아요. 요즘에는 카카오 택시 같은 앱으로 택시를 부를 수도 있어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러시아어 시간대, 그러니까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정도는 정말 복잡해요. 이 시간대에는 지하철도 버스도 정말 많이 붐비니까 가능하면 피해서 이동하세요. 그리고 지하철은 밤 12시 30분 정도에 막차가 있으니 시간을 잘 확인하세요. 5. 언어 생존 팁. 5번째는 언어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한국어를 못해서 걱정하시는데 사실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한국어를 완벽하게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하지만 간단한 기본 인사말 몇 개만 알아도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져요. 안녕하세요만 제대로 말해도 사람들이 정말 환하게 웃어줘요.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표현들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는 만능 인사말이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얼마예요? 어디예요? 이 정도만 알아도 기본적인 소통은 가능해요. 발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이 한국어로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를 정말 좋아해요. 오히려 발음이 틀려도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라고 격려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번역 앱을 꼭 활용하세요. 구글 번역기는 정말 강력한 도구예요. 특히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면 한국어로 된 메뉴판이나 간판을 실시간으로 번역해줘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의미는 파악할 수 있어요. 파파고라는 네이버에서 만든 번역 앱도 좋아요. 한국어 영어 번역에는 구글 번역기보다 더 정확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음성 번역 기능도 있어서 말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홍대, 강남, 명동 같은 곳에서는 영어로 소통 가능한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관광지의 상점 직원들이나 음식점 직원들도 기본적인 영어는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손짓, 발짓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 여행자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강해서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뭔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해요. 지도를 보여주거나 사진을 보여주면서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6.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음식 문화. 6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 바로 한국 음식이에요. 한국 음식 문화는 정말 독특하고 매력적이에요. 먼저 꼭 먹어봐야 할 음식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한국 하면 역시 한국 바비큐, 그러니까 갈비나 삼겹살이죠. 직접 구워 먹는 재미도 있고 상추에 싸먹는 맛도 일품이에요. 비빔밥도 정말 건강하고 맛있는 대표 음식이고요. 길거리 음식도 놓치면 안 돼요. 떡볶이, 순대, 어묵, 붕어빵, 호떡. 이런 것들은 한국의 진짜 서민 음식이에요. 특히 명동이나 홍대 같은 곳의 길거리 음식은 정말 다양하고 맛있어요. 최근에는 한국식 핫도그도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한국 음식의 특징 중 하나는 나눠 먹는 문화예요. 특히 고기구이나 찌개류는 여러 명이 같이 먹는 게 일반적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이게 한국 음식 문화의 매력이에요. 함께 먹으면서 대화하고 친해지는 거죠. 그리고 한국 식당에 가면 주문하지 않은 작은 반찬들이 나와요. 이걸 반찬 또는 밑반찬이라고 하는데 김치, 콩나물, 시금치 같은 것들이에요.
이건 무료로 주는 거고 다 먹으면 더 달라고 해도 돼요. 무료 리필이에요. 매운맛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한국 음식은 정말 매운 것들이 많아요. 김치, 떡볶이, 비빔면, 불닭볶음면. 처음에는 순한 맛부터 시작해서 점점 매운 걸로 도전해보세요. 갑자기 매운 걸 먹으면 정말 고생할 수 있어요. 음식을 주문할 때도 팁이 있어요. 대부분의 음식점에는 사진이 있는 메뉴가 있어서 말이 안 통해도 가리키면서 주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맵지 않게 해주세요를 한국어로 안 맵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덜 맵게 해줘요. 한국인들과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다면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밥값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외국인 여행자에게도 종종 밥을 사주려고 하는데 너무 사양하지 마시고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받으세요. 대신 다음번에 여러분이 사겠다고 하면 돼요. 7. 예의와 존중 문화. 7번째는 한국에서 지켜야 할 예의와 문화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걸 알고 있으면 한국 사람들과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는 뭔가를 주고받을 때 두 손을 사용하는 게 예의예요. 돈을 낼 때, 명함을 받을 때, 선물을 줄 때, 심지어 물건을 받을 때도 두 손으로 하면 정말 예의 바른 사람으로 보여요. 한 손으로 주고받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인상을 줘요. 젓가락 사용법도 중요해요. 절대로 밥그릇에 젓가락을 세워서 꽂으면 안 돼요. 이건 한국에서는 죽은 사람에게 바치는 제사 음식에만 하는 거라서 정말 불길하게 생각해요. 젓가락은 그릇 옆에 놓거나 젓가락 받침에 놓으세요. 나이에 대한 존중도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국은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을 존경하는 문화가 강해요. 나이 많은 분들께는 좀 더 정중하게 인사하고 말씀드릴 때도 존댓말을 써요. 물론 외국인이라서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노력을 보여주면 정말 좋아해요. 인사 방법도 알아두세요. 한국에서는 악수보다는 고개를 숙이는 인사가 더 일반적이에요. 깊게 숙일 필요는 없고 살짝만 고개를 숙여도 충분해요. 젊은 세대들은 악수도 많이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께는 고개 숙이는 인사가 더 좋아요. 신발 벗는 문화도 있어요. 한국 가정집에 초대받으면 현관에서 신발을 벗어야 해요. 그리고 일부 전통 음식점이나 찜질방, 일부 카페에서도 신발을 벗는 곳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신발을 벗는지 보고 따라하시면 돼요. 식사 예절도 중요해요. 한국에서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 다른 사람들이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술을 마실 때는 나이 많은 분이 따라주시면 두 손으로 받고 마실 때는 고개를 살짝 돌려서 마시는 게 예의예요. 대중교통에서의 예절도 있어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노약자석에 젊은 사람이 앉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임산부나 노인분들이 오시면 자리를 양보하는 게 좋아요.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8. 마무리 모험을 즐기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코리아 100일을 통해서 한국 여행의 기본적인 것들을 모두 다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제 한국 여행에 대한 자신감이 좀 더 생기셨을까요? 한국 여행은 단순히 관광지만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경복궁, 명동, 강남, 제주도 같은 유명한 곳들도 좋지만 진짜 한국의 매력은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동네 시장에서 아주머니와 실랑이 하며 물건을 사고 작은 식당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지하철에서 한국 사람들의 일상을 관찰하는 것, 이런 게 진짜 여행의 재미예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외국인 여행자들을 환영해요. 특히 여러분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더욱 따뜻하게 대해줄 거예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K-팝 때문에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든, K-드라마를 보고 한국이 좋아졌든, 아니면 한국 음식이 궁금해서든 모든 이유가 다 좋은 이유예요. 한국에 와서 여러분만의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 여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도 생길 거예요. 길을 잃거나 음식이 너무 매워서 고생하거나 문화 차이 때문에 당황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도 다 여행의 추억이 될 거예요. 완벽한 여행보다는 재미있는 여행, 의미 있는 여행이 더 기억에 남아요. 한국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한국 모험이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한국 여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뻐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한국 여행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들, 숨은 맛집, 여행 코스 같은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한국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 또는 궁금한 것들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보고 다음 영상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에 와서 예쁜 사진 찍으시면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저를 태그해주세요. 여러분의 한국 여행 사진을 보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기쁨이거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